사람의 마음은 한겨울 창문에 내려앉은 서리와도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하고 차갑지만 손끝으로 슬며시 문질면 금세 녹아 흐른다. 그러나 녹아 흐르기 전까지 그 차가움을 견디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나는 며느리다. 이름은 명애. 결혼한 지는 이제 3년이 조금 넘었고, 우리는 시어머니와 가까운 곳에 살며 왕래가 잦았다. 시어머니는 전라도 토박이. 말투엔 바닷바람 대신 산골짜기 바람처럼 거친 매운맛이 섞여 있다. 숨소리마저도 사투리고 한숨조차도 억척스러웠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마음을 읽기 전에 자신의 상처가 먼저 보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말투를 적응하지 못한 채 늘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라고 짐작하며 지내왔다. 하지만 그날은 그런 오해가 더 큰 상처로 번져버린 날이었다. 그날은 직장에서 업무가 산더미처럼 밀려 있었고 퇴근 시간은 이미 한참 지나버린 뒤였다. 남편은 회식이 있다는 문자를 남겼고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다. 시어머니의 집문을 열자 부엌에서 김치 냄새와 무국 향이 풍겨왔다. 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끼고 팔을 다듬고 계셨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부엌 칼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왔냐? 와 늦었냐? 네 시험이랑 저녁 먹기로 한 거 잊은 것이여? 죄송해요. 회사에서 일이 좀... 그런데 어머니는 내 말을 끊고 말했다. 일. 네 입에서는 일 아니라고 하는 날이 없구먼. 나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어머니의 말은 비난이라기보다는 던지듯이 툭 내뱉는 투의 말인데 그게 더 가슴을 아렸다. 어머니는 갑자기 식탁을 가리켰다. 네 이것 좀 봐라이. 쌀통 뚜껑이 물기로 흥거녀. 네가 저번에 씻다가 튀긴 물이여. 아따, 눈가를 달고 다니는 것이 맞긴 하냐? 그 한마디에 피곤했던 하루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네요. 바로 닦을게요.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찼다. 맨날 죄송하대. 죄송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뭐냐? 행동을 해야지. 왜 나는 늘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걸까? 그 질문이 내 속에서 부풀어 올라 목 끝까지 차올랐다. 그러나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식탁을 정리한 뒤 나는 아랫방에서 옷을 정리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눈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머릿속에선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맨날 죄송하다고 효스 못하냐? 행동을 해야지. 눈가를 달고 다니는 것이 맞냐? 나는 그 말들이 나의 사람됨을 부정하는 칼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신발도 벗기 전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왜 나만 이렇게 부족한 사람으로 보시는 걸까?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리고 또 한 줄기. 사람이 슬픈 건 네가 내게 나쁜 말을 해서가 아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가슴이 이렇게 아려온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러나 남편은 기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또 그 얘기야?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원래 말투가 좀 그렇잖아. 내가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좀 배려하면 안 돼?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잖아. 당신이 조금 맞춰드리면 안 될까? 그 말은 날 위로하기보다 마치 내 잘못을 확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결국 입을 닫았다. 눈물이 이불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밤 나는 여자도 아닌 며느리도 아닌 그저 혼자인 사람이었다. 며칠 뒤 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날 모셔가겠다고 했지만 회사에 갑자기 중요한 일정이 잡혔다. 나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생겨서 병원을 내일로... 됐어. 네가 나를 챙길 맘이 없다는 거 이제 알겠다. 그 말은 차갑고 날카롭기도 했지만 그 속에 담긴 외로움이 더 크게 들렸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정말 제가... 그만하려면 해뿌러. 니한테 뭐 바라지도 않네. 전화가 끊어졌다. 그 순간 나는 회사 복도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다. 바람처럼 휘청거리며 벽에 기대 울었다. 사람이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가장 비참해진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머니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도 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갈등의 절정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주말에 일어났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나는 멸치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정성스레 양념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외쳤다. 니 또 초팍을 했다니? 간도 안 봐보고 시험이 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냐?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내 마음을 갈랐다. 나는 손에 든 젓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어머니, 저도 계속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처럼 대하시니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당연하지.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여. 네가 하는 건 도움도 아니여. 원래 네 일인 것이여. 그 말이 가슴을 찢었다. 저도 직장 다니고, 저도 지쳐요.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강한 말투는 여전했다. 말을 왜 그리 따박따박 하냐? 내가 뭐가 그리 미운디? 그리고 슬며시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조차 볼 여유가 없을 만큼 내 마음은 무너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이불이 젖도록 울었다. 그날은 서로가 서로를 제일 아프게 만든 날이었다.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나는 어머니의 집에 다시 찾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고 내 좁은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은 까맣고 내 마음도 까맣게 가라앉아 있었다. 남편은 회식 중이라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는 걸까? 사람이 가장 서러운 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서조차 자신이 부담처럼 느껴질 때이다. 그날의 밤은 그런 감정이 내 마음의 밑바닥까지 침투한 밤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시댁에 가지 않았다. 남편에게도 솔직히 말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어머니 집 안 가?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냥 좀 쉬고 싶어서. 남편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혼자 지내는 게 생각보다 더 크게 와닿는 것 같더라.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느끼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나도 힘들어. 나도 내 감정이 있는데 왜 항상 내가 더 이해해야 해. 남편은 말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남편의 숨소리와 내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만 들었다. 가끔은 가족 안에서조차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사람을 가장 두렵게 만든다. 어머니는 원래 허리 통증이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통증이 더 잦아지고 어머니가 혼자서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댁 이웃집 김 여사님이 전화를 주셨다. 명예 아가씨, 어머니 요새 많이 아파 보이더라고. 밥도 잘 못 드시고 허리도 더 휘어불었어. 혼자서 끙끙 앓는 것 같아서 걱정되더라고. 한번 좀 들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을 세게 치는 종소리처럼 울렸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어머니는 아프다는 말조차 잘 하지 않는 분이었다. 시어미가 아프다고 징징거리면 뭐 좋냐? 이렇게 어머니의 말투가 평소 하시던 말씀이었으니까. 그런 분이 병원에 혼자 가셨다니. 하지만 나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집문을 쉽게 열지 못했다. 내 안에는 아직도 지난 말들이 작은 비수처럼 온몸에 박혀 숨을 쉬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결국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문을 열기 전 가슴이 콕콕 찔렸다. 문 앞에서 몇 분간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계셨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자 시큰거리는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턱을 살짝 들고 말했다. 괜찮다. 며느리가 오든 말든 아픈 건 내일 아니건요? 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 실린 울음과 외로움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밥상 위에 놓인 약봉투를 아무렇지 않은 듯 뒤로 밀어 넣었다. 그 모습은 마치 아프다는 티조차 내기 미안한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말없이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가 미묘하게 뒤엉키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등은 말랐고 손가락 관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안의 얄팍한 분노가 서서히 부서져 나가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회사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른함이 몰려오던 순간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명혜 씨, 저 김여사예요. 어머니가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네? 어머니가 뭐라고요? 쓰러져 버렸어. 지나가는 사람이 119 불렀다더라고. 지금 병원 간 거 같아.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손에서 펜이 바닥에 떨어지고 문서가 한 움큼씩 바람에 밀려 흩어졌다. 나는 거의 뛰다시피 회사 밖으로 나갔다. 길을 걸으면서 현실감이 전혀 들지 않았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귀가 먹먹했고 나의 발걸음은 휘청거리고 있었다.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계속 중얼거렸다. 어머니, 제발, 제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손등에 닿았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 문을 열자 찬 공기가 몸을 휘감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어머니는 응급실 침대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다. 그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모습보다 작고 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어머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등을 잡았다.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의사가 말했다. 과로, 탈수, 허리 신경 압박, 그리고 스트레스가 겹쳐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스트레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리적, 정서적 요인이 큰 분이십니다. 혼자 계신 시간이 많아 보이네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내 잘못인가? 내가 더 자주 어머니 집에 갔어야 했나? 내가 말 한마디 따뜻하게 했으면 달라졌을까? 어머니의 얼굴은 피곤과 고통으로 그늘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내 손을 아주 약하게 움찔움찔 움직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꺼풀이 떨리더니 어머니의 눈이 조금 열렸다. 명혜, 왔냐? 그 말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목소리는 그동안 내가 들었던 어떤 꾸중보다 더 약하고 더 슬프고 더 아팠다. 어머니는 숨을 고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니 울지 마라. 내가 울게 만든 거 내 잘못이여.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전 어머니가 힘든 걸 하나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네가 나 미워했을 거 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하지만 그게 미운 마음이라기보다 그냥 서러웠어요. 내 말에 어머니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나도 서러웠다. 아버지 가시고 집이 휑하고
네가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만 기다렸어. 근데 말투가 험해 불어서 내 마음이 제대로 안 나갔던 것이여. 그 순간 내 가슴 깊은 곳에 얼어붙어 있던 분노와 서러움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눈동자에는 말하지 못한 수십 년의 외로움이 차가운 이슬방울처럼 맺혀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서로 아프게 하지 말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서로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데 표현하는 법을 잘 몰랐던 것일 뿐이라는 걸. 병원 복도는 깊은 새벽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벽에 기대 앉아 있던 나는 어머니의 병실 유리문을 통해 천천히 잠이 든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얼마 뒤 어머니는 응급실에서의 소란을 지나 안정실로 옮겨졌고 간호사들은 가끔씩 상태 체크를 위해 들어왔다. 나는 그 옆에서 거의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손등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팔에는 차가운 수액이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미묘한 죄책감과 슬픔에 휩싸였다. 어머니가 이렇게 아플 때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은 내 가슴을 뭔가가 강하게 후벼 파는 것 같았다. 새벽 3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마치 오래된 문이 삐걱이며 열리듯 그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깼어요?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보더니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다. 네가 여기 있었냐? 네, 어머니, 제가 있어야죠. 그 말에 어머니의 눈가에 작은 물기가 맺혔다. 니도 피곤하겠다.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옆으로 시선을 옮기며 대단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명예야,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니는 잘 모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르죠. 어머니가 얘기해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 말에 작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지. 나는 말 안 한다. 말 못 한다. 내가 말해봤자 어느 누가 들어주겠다고. 나는 고로코롬 혼자 살아왔은께. 그 말투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조도, 그리고 조금의 해탈도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듣고 싶어요, 어머니 이야기. 그때 어머니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과거를 향해 흐려지고 있었다. 내가 시집 온 것이 20살 되기 전이었던 거 알제?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아버지, 젊었을 때는 속도 깊고 잘생긴 양반이었어. 근데 집이 워낙 가난하고 내가 시집 오자마자 일만 잔뜩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닭이며 소며
논밭이며 아침부터 밤중까지 일만 했어. 손이 다 터져문디. 그때 우리 집은 며느리가 일 못하면 집구석이 돌아가질 않던 시절이었어. 어머니는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주름 깊은 손등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고된 삶의 증거처럼 보였다. 그때 시어머니는 말이 험한 사람이었어. 나한테는 하루도 따뜻한 말을 안 하더라. 이것도 못 혀? 손끝이 왜 이리 야무지질 못혀? 그 말 네가 들은 말이랑 똑같지?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어머니가 내게 했던 말들이 어머니의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다. 나는 젊었을 때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 근데 나는 그 말투밖에 배운 것이 없더라.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 니한테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간 것이요. 나는 그 말이 그렇게도 따뜻하고 슬프고 진실되게 들릴 줄은 미처 몰랐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저는 정말 그 마음 몰랐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네 잘못 아니여. 내가 너무 오래 참고 살았어. 이러고 살다 보니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는지도 잊어버렸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창밖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네 시아버지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근데 술만 마시면 사람이 확 변해버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도 종종 말했었다.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술만 마시면 그릇도 던지고 벽도 치고 나는 그거 치우고 다음날 또 밥 차리고.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비명 같았다. 그런데도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닌 건 알았다. 그 양반도 삶이 참 고달팠거든.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근데 그런 집안에서 누가 내 편을 들어줬겠냐. 서러운 날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새벽까지 울기도 했어. 나는 숨을 천천히 삼켰다. 어머니가 그동안 내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었다. 그렇게 살았더니 마음이 굳어불었지. 마음이 굳어지면 말도 굳어지는 거요. 어머니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다 네가 시집 왔을 때 나는 뭐락하지? 네가 참 부러웠어. 나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제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니는 니 하고 싶은 거 하고 남편이랑 웃고 일도 하고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날 만큼 슬프고 또 슬펐다. 부러우면 그걸 인정해야 하는데 나는 못했어. 부럽고 속으론 고마운데 입은 험하게 나가불었다. 어머니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네가 얼마나 잘하는디. 내 말투 때문에 네가 힘든 줄도 모르고.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도 어린 시절이 조금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눈을 깜빡였다. 네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도 형편이 어려웠고 엄마 아빠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저는 두 군 사이에 낀 채로 늘 눈치를 봤어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너는 왜 이것도 못해? 라는 말을 들으면 어린 시절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눈이 서서히 흔들렸다. 그 말 시어미가 했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네. 그때 어머니의 손이 내 손등이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졌다. 명혜야, 미안하다. 참말로 미안하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우리 둘은 마치 서로의 과거를 마주본 사람들처럼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40년을 내게 쏟아냈고 나는 어머니에게 내 어린 시절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그리고 온전히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본 건 아마도 그날이 처음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어둠을 걷어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상처가 상처를 이해하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비로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고 서로의 눈빛으로 사과하고 위로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명혜야,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나는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니. 앞으로는 말 곱게 하마이. 저도 어머니한테 더 다가갈게요. 새벽빛이 병원 복도 끝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손을 잡은 채 있었다. 어머니의 입원 첫날 아침은 유난히도 잔잔했다. 새벽까지 이어진 대화가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드러냈기 때문인지 어머니의 표정은 어딘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비스듬히 내려놓은 짐처럼 가벼워 보였다. 나는 간호사가 가져다 준 아침죽을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건넸다. 어머니, 조금만 드셔보세요. 뜨거우니까 천천히요. 어머니는 내 손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를 머금었다. 네가 떠주는 죽이라. 참 오랜만이다잉. 그 작은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따뜻하게 흔들렸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드는 데에도 온 힘을 써야 하는 듯 팔을 살짝 떨었다. 나는 얼른 손을 뻗어 뚝뚝 떨어지는 죽을 닦아주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며느리한테 이런 것까지 시키는 거 아닌디. 미안하다. 어머니, 사람이 아프면 챙겨야 하는 게 가족이죠.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천천히 감았다. 그러고 명혜야, 네, 어머니. 네가 내 식구요. 그 말은 지금까지 들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크고 더 따뜻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 얼어붙어 있던 조각 하나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남편이었다. 엄마, 명예. 남편은 마치 큰 충격이라도 받은 듯 엄마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엄마, 정말 걱정했어. 남편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러게, 왜 이렇게 무리했어요? 아프면 말 좀 하지.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돌려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니한테 말한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은디 그냥 괜히 짐될까 싶어서. 남편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엄마, 난 그런 뜻이 아니었다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알지. 너도 음이 마음 모르고 살아온 사람 아니지 않냐. 남편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엄마. 그 말에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됐어. 네가 미안하다 효준이. 나도 이제 안 서럽네. 남편은 옆에서 훌쩍였다. 아마 그동안 둘 사이의 감정이 미묘하게 삐걱거렸던 걸 그제야 제대로 느꼈던 모양이다. 그러자 어머니가 나를 봤다. 명예야, 네, 어머니. 네가 저 인간이랑 결혼하고 가장 먼저 고생한 사람이여. 남편은 머쓱하게 웃었다. 엄마는 왜 저한테 난데없는 저격을 하세요? 어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니도 며느리 덕에 산 사람이다 이거사. 방 안의 공기가 오랜만에 밝아졌다. 웃음이 섞여 있었고 위로가 함께 있었다. 오후 시간이 되자 어머니는 조금씩 걸음 연습을 하기로 했다. 간호사가 권유해서 시작한 과정이었지만 어머니는 몸이 굳어 걷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나는 팔을 잡고 천천히 도왔다. 어머니, 천천히요. 급하게 안 걸어도 돼요. 어머니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명예야, 네가 이렇게 손잡아 주는 거 나는 꿈인 줄 알았다. 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몰랐다. 왜요, 어머니? 지금이 진짜예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다 보면 행복한 순간을 꿈으로 착각을 때가 있다잉?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의 인생을 다시 떠올렸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을 돌볼 여유는 없었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잠깐의 친절조차 꿈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간호사가 나를 붙잡고 말했다. 며느님이세요? 네. 어머니가 요새 혼자 지내시면서 꽤 오래 외로움이 심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외로움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리적 불안정이나 스트레스는 몸을 망가뜨리는데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줘요.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 심해지죠. 나는 숨을 삼켰다.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내가 외면했던 시간들, 내가 지나쳤던 어머니의 표정들, 내가 듣지 않았던 어머니의 한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머니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어머니 옆에 앉아 담요를 정리해 드렸다. 어머니, 춥지 않아요? 언니, 이제는 따뜻하다. 어머니는 내 손이 담요 위로 스치자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명예야, 네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네를 너무 서럽게 했네. 그 말에 눈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나는 울음을 참고 웃었다. 아니에요. 어머니도 힘들었잖아요. 힘들다고 내 며느리한테 함부로 군 것이 변명은 못 되제? 그 목소리는 사과의 목소리였고, 후회의 목소리였고, 사랑의 목소리였다. 어머니의 눈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한 수십 년의 눈물이 차올라 있었다. 그러다 그 눈물이 결국 또르르 흘러내렸다. 나는 그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드렸다. 울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은 세월에 지친 손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은 다시 병원에 왔다. 나는 복도 벤치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다. 명예, 응?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기 어려워했다. 내가 그동안 당신 뒤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다 보고 있었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랑 당신 사이에서 누가 옳고 그러다 판단하는 게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제 보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더라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도 힘들었지. 아니, 내가 도망친 건 맞아. 둘이 싸우면 나는 그냥 둘 다 이해해줘라고만 하고 정작 아무도 돕지 않았어. 남편은 눈가를 비비며 말했다. 특히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왜 난 그걸 몰랐을까? 나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남편은 내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우리 셋이서 같이 노력해보자고. 당신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는 일이 없게. 그 말은 참 오래 기다린 말이었다. 그날 밤 병실불이 꺼지고 창밖에 가로등빛만 희미하게 비치는 가운데 어머니가 조용히 나를 불렀다. 명예야,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어머니 옆으로 갔다. 네, 어머니. 손 잠깐만 잡아보자잉. 나는 놀랐지만 바로 손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고맙다. 달랑 두 글자. 하지만 그 두 글자는 나의 40년의 세월을 꽉 채우는 말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어머니. 병실의 공기는 신기하게도 따뜻했다. 우리 둘의 손이 맞닿은 그 작은 공간에서 서로의 마음이 조심스럽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퇴원 날짜가 잡힌 날, 나는 아침 일찍부터 장을 봤다. 갓, 콩나물, 양파,
애호박, 고기, 다시마. 하나하나 손에 쥐면서 이제는 이 재료들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어머니와 나의 새로운 관계를 채우는 약속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가 묵직하게 느껴졌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다. 오늘은 정말 따뜻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들고 싶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식탁을.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작은 짐을 정리하며 기다리고 계셨다. 어머니, 준비 다 됐어요? 네가 와줬으니 됐지 뭐. 말은 여전히 짧았지만 그 속엔 묘하게 기다렸다는 느낌이 실려 있었다. 나는 어머니 짐을 들어주며 말했다. 천천히 걸어요. 오늘은 급할 것 없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급할 것도 없고 서두를 것도 없고 인제는 그냥 사는 대로 살아야지. 그 말이 어떤 철학보다 마음 깊이 들어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예전 같으면 서로 할 말도 없고 서로 불편해하거나 애써 대화를 꺼내야 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말을 하지 않아도 공기가 어색하지 않았다. 창밖의 풍경을 보며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명예야, 네, 어머니. 네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좀 놓인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조금 더 단단히 쥐었다. 저도요, 어머니. 그 말이 새삼스럽지 않았다.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집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어머니를 감쌌다. 어머니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아따, 여기 공기가 좋네. 네가 사는 집이라 그런가? 나는 웃었다. 어머니가 오셔서 그래요. 어머니는 웃음을 참으려는 듯 입가를 삐죽 올렸다. 이런 말 들으니 좀 쑥스럽다이. 나는 어머니 앞에 따뜻한 차를 놓아드렸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생강차를 타드릴게요. 어머니는 컵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달달하네. 네 손맛이요? 나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네, 이제는 뭐든지 제 손맛이에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자. 그래, 그려. 이제는 네 손맛에 내 인생도 좀 맡겨보자. 그 말에 나는 순간 울컥했다. 말투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진심으로 뱉어낸 말이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칼을 잡고 재료를 다듬고 있는데 뒤에서 어머니가 말을 건넸다. 명예야, 네? 내가 도와줄 일은 없냐? 나는 순간 멈췄다. 어머니가 도와줄까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 결혼한 이후 처음 듣는 말이었다. 어머니가요? 어머니, 지금은 그냥 쉬고 계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요. 이제는 너 혼자 일하는 거 보기 싫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몸 상하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어머니는 손을 내저었다. 나도 이제
네 옆에 서고 싶어. 그 말이 숨이 막힐 정도로 벅찼다. 나는 냉장고 문을 닫고 어머니 앞에 섰다. 그럼 파 좀 손질해 주실래요?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그거면 된다냐? 네, 그거면 충분해요. 어머니는 작은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 조리대 앞에 섰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우리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요리를 하는 동안 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편안하고 포근한 침묵이었다. 어머니는 팔을 다듬다가 갑자기 말했다. 명혜야, 네, 어머니. 내가 시험이라고 너랑 친해져서는 안 되는 줄 알았다. 나는 조용히 손을 멈췄다. 왜요? 그냥 그런 줄만 알았다. 나는 며느리한테 기대면 안 되고 정도 주면 안 되고 그렇게 배우고 자랐으니께.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도 어머니한테 마음 열기 어려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네가 내 손 잡아준 그날 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편이 생겼다 싶더라. 그 말은 너무 슬프고 너무 따뜻했고 너무 귀했다. 어머니, 전 어머니 편이에요. 앞으로도요. 어머니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 말 평생 듣고 싶었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따끈한 고깃국, 갓김치, 달걀말이, 고추장 멸치볶음, 어머니가 좋아하는 감자조림까지. 나는 어머니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국을 떠들였다. 어머니, 드세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다 잠시 멈추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명혜야, 네. 정말 고맙다.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따뜻한 밥상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제가 한 밥을 잘 드시는 걸 보고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다. 아따, 참 귀한 맛이다. 나는 웃었다. 어머니가 있어야 이 맛이 나요. 어머니는 그 말에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둘이 마주 앉아 처음으로 서로가 식구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어머니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명혜야, 네, 어머니. 네가 내 인생에 와줘서 참 고맙다. 진짜로. 나도 어머니 손을 꽉 잡았다. 저도요. 어머니가 있어서 제가 더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평생 참고 살아온 눈물, 아무도 닦아주지 않던 눈물, 그리고 비로소 흘릴 수 있게 된 눈물이었다. 나는 그 눈물을 손끝으로 천천히 닦아드렸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저한테 기대도 돼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니한테 기대 몰란다. 밤이 깊었다. 어머니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고 나는 부엌 불을 끄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물녘의 어둠 속에서도
가로등빛이 은은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우리 둘 사이에도 늦은 시간에야 비로소 따뜻한 빛이 스며든 것처럼. 가족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알아보고 그 상처 옆에 앉아주는 사람임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오늘 밤 어머니의 손을 잡아준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나는 확신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 며느리와 시어머니 중 누구의 마음이 더 이해되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안에도 말하지 못해 쌓였던 오래된 상처가 있나요? 오늘 밤 그 상처 곁에 조용히 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도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